안녕하세요. 밤의 도서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마도 이방인은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소설인데요. 오늘 이 소설을 택한 이유는 사실 제가 학생 때 숙제로 처음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느낌이 이게 뭔 소리야 하며 코웃음을 쳤던 때가 생각이 나서예요. 그땐 어렸기도 했고 이 소설을 이해하기란 세상을 조금밖에 살지 않아서 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시절이어서 아마도 둘 다일 거예요. 이제 와서 다시 읽어보고 사실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주인공이 느꼈을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외롭다거나 쓸쓸하다거나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철저한 이방인으로 삶을 마감하는 주인공이 느꼈을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숙제를 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외로움에 사무쳐 밤에 도서관을 자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여야만 했던 이방인이 되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으시며 편하게 잠드실 수 있도록 이제부터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짧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오늘인지 어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한 줄로 소설은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날짜도 정확히 모른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주인공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고 감정을 설명하지도 않아요. 주인공 이름은 메루소예요.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알제라는 도시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보가 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메루소는 직장 상사에게 휴가를 신청하고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주인공은 원장에게 장례 절차를 설명 듣고 어머니의 빈소로 안내받아요. 관뚜껑이 열려 있었지만 그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수위가 커피를 권하자 거절하지 않고 마셨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는 동안 메르소는 무척 졸렸어요. 주변 조문객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창밖 날씨를 느끼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관을 메고 걷는 내내 메르소는 더위와 피로만 느꼈어요. 울지도 않았고 특별한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땀이 흐르고 다리가 아프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해변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예전에 알던 여자를 우연히 만났어요. 이름은 마리였어요. 둘은 함께 수영을 하고 영화를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밤 마리는 메르소의 집에 왔고 둘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말이죠. 며칠 후 메르소는 같은 층에 사는 이웃 레이몽을 만나게 돼요. 레이몽이 메르소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식사 자리에서 부탁을 하나 하게 됩니다. 레이몽은 자기 여자친구를 혼내주고 싶은데 유인할 편지를 대신 써달라는 거였어요. 메르소는 별 생각 없이 그래주겠다고 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일요일 메르소와 마리는 레이몽의 초대로 해변으로 놀러 갔어요. 레이몽 친구의 별장이 있는 곳이었죠. 오전엔 수영하고 햇볕 쬐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을 먹고 산책을 나갔는데 해변에서 아랍인 몇 명과 마주쳤어요. 그중 한 명이 레이몽 여자친구의 오빠였어요.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랍인이 칼을 휘둘러서 레이몽이 다쳤어요. 아랍인들은 도망갔고 레이몽은 치료를 받았어요. 조금 뒤 셋이 다시 해변을 걷다가 또 그 아랍인들을 만났어요. 이번엔 레이몽이 총을 꺼냈어요. 메르소가 총을 빼앗으며 말렸어요. 아랍인들이 물러났고 상황은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메르소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뜨거운 햇볕에 머리가 지끈거렸고 혼자 샘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서 아까 그 아랍인을 우연히 또 마주쳤어요. 둘 다 쉬러 왔다가 마주친 거예요. 아랍인이 칼을 꺼냈어요.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면서 메르소 눈을 찔렀어요. 눈이 너무 부셨어요. 땀이 눈으로 들어가고 뜨거운 햇빛이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메르소는 현기증을 느꼈고 그 순간 품속에 있던 총의 방아쇠를 당겼어요. 아랍인이 그 총에 맞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메르소는 잠시 후 네 발을 더 쏘았어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요. 왜 그랬는지 메르소 자신도 잘 몰랐어요. 메르소는 경찰에 곧 체포됐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는 그 일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배정되고 재판 준비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변호사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머니를 사랑했습니까? 메르소는 당황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죠? 판사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신을 믿느냐? 후회하느냐? 왜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느냐? 메르소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신을 믿지 않고 후회는 잘 모르겠고 그냥 슬프지 않았다고요. 11개월 동안 예심이 진행됐어요. 판사는 마지막에 메르소를 적그리스도 선생이라고 부르며 웃었어요. 메르소도 이상하게 그동안 즐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아랍인 살해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대신 메르소가 장례식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만 계속 물었어요. 검사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건 당연합니다. 이 남자는 인간의 얼굴을 한 괴물입니다. 메르소 편을 들어주려고 여러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마리도 나왔고 단골 식당 주인도 나왔고 이웃 노인도 나왔어요. 하지만 다들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메르소에게 불리하게 이용됐어요. 특히 마리가 증언할 땐 끔찍했어요. 검사가 마리에게 물었죠. 장례식 다음 날엔 무엇을 했냐고요. 마리는 울면서 대답해야 했어요. 메르소와 수영하고 영화 보고 함께 잤다고요. 법정이 술렁거렸죠. 메르소는 아랍인을 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햇빛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변호사가 열심히 변론했지만 메르소는 자기 재판을 보면서도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아랍인을 죽여서가 아니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제대로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도소에서 메르소는 항소도 포기했어요. 그냥 집행일만 기다렸죠. 신부가 매일같이 찾아와 메르소에게 신을 믿고 회개하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메르소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불확실한 내세보다는
눈앞의 확실한 죽음이 더 진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부님은 실망하며 떠났고 혼자 남은 메르소는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인생 끝자락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던 어머니. 이제야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어요. 메르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메르소는 마지막 처형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바라는 건 처형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증오의 함성으로 맞이해 주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덜 외로울 것 같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저는 책장을 덮으면서 특히 메르소의 마지막 소망이 가슴 아팠어요.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증오하는 걸 보고 싶다는 것이요. 이해받지 못해도 좋으니 적어도 자기 존재에 대해 인정이라도 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메르소는 소설 대부분에서 외로움을 직접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감각하고 담담한 인물이죠. 하지만 딱 한 번 이 소설 마지막 이 부분에서만 외로움을 언급해요. 메르소는 늘 외로웠던 것이 아닐까요? 이방인을 읽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메르소를 이해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비난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 소설의 핵심은 메르소가 사람을 죽여서 사형당한 게 아니라 제대로 슬퍼하지 않고 사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사형을 당한 거죠. 소설 속의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살인 사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다는 것, 다음날 여자를 만났다는 것, 그것만 문제 삼고 검사조차도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사람이라면 살인도 당연히 저지를 수 있다. 그런 논리를 펼치죠. 이 논리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과 살인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르소는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은 위험하니까 사형시켜야 한다. 그런 거잖아요. 너무 끔찍한 논리 아닌가요? 이 소설에서 가장 잔인한 점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선함이나 도덕이 아니라 감정의 형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죠. 이럴 땐 울어야 한다. 이럴 땐 슬퍼해야 한다. 이럴 땐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 규칙을 어기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은 배제되어도 괜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메르소가 처벌받은 이유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을 제대로 연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까미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사회적 위선이에요. 우리는 진짜 감정보다 적절한 감정 표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례식장에선 울어야 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고 후회한다고 말해야 해요.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메르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느끼지 않는 감정을 연기하지 않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 솔직함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던 거죠. 이 소설은 식민주의 비판도 해요. 메르소가 죽인 아라비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아라비인으로만 불리죠.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아라비인의 목숨은 그만큼 가벼웠어요. 메르소는 아라비인을 죽여서가 아니라 프랑스 사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 사형당한 거예요. 이 소설은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메르소는 모든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살든 누구와 결혼하든 결국 모두 죽으니까 다 똑같다고요. 이 생각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감정 노동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친절해야 하고 SNS에서는 행복해 보여야 해요. 또 장례식에서는 슬퍼야 하고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메르소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도 가끔은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왜 나는 남들처럼 못 느끼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까뮈는 답을 주지 않아요. 단지 질문만 던집니다. 정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남들과 같아야 하는가? 감정에도 정답이 있는가? 이 소설이 불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메르소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가끔은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연기하는 게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모두 메르소예요. 세상의 기대와 진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방인. 그리고 외로운 사람이죠. 메르소의 마지막 소망을 기억하시나요? 처형당할 때 증오라도 좋으니 자기를 바라봐 주길 바랐던 마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해받지 못해도 좋으니 적어도 존재만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경험이요. 오늘 밤 당신은 어떤 감정을 연기하고 있나요? 그리고 진짜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오늘 밤의 도서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방인 어떠셨나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었나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